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멜 표류기는 서양의 조선이란 나라를 최초로 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군의 종군에서 기록을 남겼던 예수의 소속 신부이자 프로이스 일본사의 실질적인 저자나 마찬가지인 세스페데스 신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조선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하멜 표류기는 기존에 잘못 알려진 정보를 바로잡고 비교적 사실에 부합한 기록이었다는 점과 그 파급력이 기존의 사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17세기 조선 사회의 모습과 중세 한국어를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이죠. 이는 하멜이 기록하고 있는 조선의 국토 면적 그리고 당시의 행정 체계가 실제와 비슷하다는 것으로 표류기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잠깐 왔다간 외국인들의 여행기나 상류층으로 살면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13년간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했고 직접 겪은 밑바닥 체험이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도둑은 발바닥을 맞는다거나 도망치다 걸려 매질을 당해 약 한 달간 병치레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소빙하기로 기근이 발생한 점이나 먹을 것이 부족할 때 도토리와 소나무의 안껍질 등으로 백성들이 연명한다는 것도 직접 와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조선에서의 거래는 상류층은 은으로, 백성들은 곡식이나 옷감으로 진행한다는 것도 정확하죠. 문제는 이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오류와 왜곡이 있는데 부록이라 할 수 있는 조선국에 관한 기술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류기는 보통 3개의 판본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사금안의 판본이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하멜이 적지 않은 글이 포함되었고 원본에는 없는 사파가 다수 삽입되었죠. 때문에 표류기가 출판된 이후 하멜의 기록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1920년 후팅크판이 발매되며 기존의 사금안판에 있던 오류들을 바로잡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멜의 원본이나 1920년의 후팅크판 역시 근본적으로 상당한 오류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신뢰성의 문제에서 자유롭진 못합니다. 한국인이라면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비난들이 그것들 중 하나인데요. 표류기에 따르면 조선 사람들은 남을 잘 속이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또 겁은 많아서 싸우기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라며 비열하고 저열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반대로 조선인들은 순진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잘 속는다라는 기록도 있어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멜 일행이 제주도와 서울 그리고 전라도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에 상충되는 기록이 있다고 해도 모순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전라도로 유배를 가고 그곳의 지방관이 교체될 때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악독하게 부려먹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국민성과 관련된 부분은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고 이게 사실이라 해도 이는 당시 임진왜란 이후 이괄의 난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전쟁으로 조선사회가 피폐해진 데다 소빙하기까지 겹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당시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농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소빙하기가 초래한 거듭된 흉년에 민심이 흉흉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죠. 때문에 하멜이 당시의 조선인들을 부정적이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다음 왕이었던 현종 때는 이런 기상이변이 더 심각했고 경신대기근이라는 절정으로 치달았지만 효종 시기에도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때문에 흉작과 식량난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북벌까지 준비하자 지금은 북벌을 중지해야 한다고 신하들이 말릴 정도였죠. 이조정한 김수환이 상소하기를 재변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시대인들 없겠습니까마는 어찌 요즘처럼 참혹한 적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백성들을 농사철을 피해보려 소란스러운 데 이르지 않게 한다면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 성을 쌓고 조련시키는 일과 무기와 화약을 만드는 역사가 일시에 모두 거행되어 여러 도가 모두 그러한 상황입니다. 신은 아마도 나라의 걱정이 남과 북의 외세에 있지 않고 국내의 사정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인심이 각박해지기 쉬운 상황에서도 기독교인이 부끄러울 만큼 선한 사람들이며 인정을 베풀어줬다거나 착하고 순수하다고 기록한 점도 같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대마도에 관한 설명이 크게 잘못된 점도 문제인데 조선인들이 말하기를 예전엔 조선 땅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제주도와 바꿨다고 설명하고 있죠.
또한 병자호란 당시 조선군을 묘사하며 전투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자가 많았다고 하지만 이는 벨테브레로부터 들은 것이라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소현세자빈 강 씨의 죽음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앞서 내용들과는 달리 직접 보고 들은 것처럼 기록돼 있지만 이는 하멜 일행이 도착하기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내용 또한 크게 왜곡돼 있습니다. 용포에 저주하는 약초를 넣어 꿰맸다는 건 사실무근이고 사용 방법도 바닥이 구리로 된 방을 뜨겁게 달고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약을 받고 죽었죠. 사용 방법은 누가 봐도 증살당했다고 전해지는 영창대군의 죽음과 비슷합니다. 분명 카더라 통신인데 직접 겪은 일처럼 기록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죠. 소현세자빈 강 씨의 억울함을 상소했다 변을 당한 황해감사 김홍욱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잘못 기술되어 있는데요. 표류기에는 김홍욱과 강 씨가 친척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이었고 그가 120대를 맞고 참수됐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격분한 효종에 의해 장살되었으며 참수되지도 않았죠. 때문에 이것 역시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카더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멜의 기록은 카더라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혼재돼 있는데 그 구분이 불분명해서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멜이 당시 불안정했던 효종의 왕권을 절대 왕정처럼 파악한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오류였지만 형벌 문제의 왜곡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특히 사형제가 그랬는데 문제는 끔찍하게 묘사된 방법들이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정한 공식적인 사용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지만 법에도 없는 비공식적인 사용법도 많이 존재한 것 역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멜이 기록한 것처럼 남편을 죽인 아내는 목까지 땅속에 파묻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을 조금씩 잘랐다는 형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형벌은 에도시대 일본의 형벌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데요. 하멜이 일부러 왜곡한 것이 아니라면 조선을 탈출한 이후 일본에서 목격하거나 들은 것과 혼동해서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것조차도 실제 톱질은 주로 에도시대 이전에 행해졌고 에도시대 이후엔 파묻기는 했지만 진짜 톱질까지 이어진 건 극히 드문 일이었죠. 점점 시대가 평화로워지며 이 형벌은 그저 옆에 톱을 놔두는 식으로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하멜의 기록은 그것이 조선이건 일본이건 할 거 없이 내용과 시기가 모두 뒤틀려 있었습니다. 거기다 조선에서 살인자는 발바닥을 여러 번 맞은 후 자신이 저지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당한다거나 더러운 물을 배가 터질 때까지 먹이고 그 배를 때린다는데 이것 역시 사실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관련된 기록이 정사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야사인 연료실 기술이나 매천야록 등에는 존재해야 하지만 이곳에도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죠. 또 용제총화 같이 조선 사회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여러 불합리하고 잘못된 악습과 폐단을 기록한 사료에서도 하멜이 묘사한 것처럼 잔인하고 엽기적인 사용 방법은 없었는데요. 정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시대를 미화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야사에서조차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했던 노코기리비키처럼 에도시대 일본의 고문들 중 하나인 물고문 그리고 분고문과 비슷했습니다. 사법, 행정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이 재량껏 재판과 처벌이 가능했지만 그래도 사형만은 반드시 왕의 재가를 받아 절차대로 집행하는 중요한 일이었고 이런 끔찍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엔 반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시기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진왜란 시기 조선의 가장 많은 참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명나라의 병부원회랑 유황상이 선조에게 대놓고 조선의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직언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형벌을 가벼이 하고 세금을 박하게 하여 인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신 나라가 대명률을 준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형벌에 육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길에서 판자의 손이 못 박혀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으로 천하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국세에 대해 말한다면 하루가리 토지에서 법으로 10분의 1을 조세로 받는 듯하나 여러 가지 종목으로 위해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지금 대병은 식량과 마초가 고갈되었지만 10분의 1을 받는 조세에서 그 반을 감하여 주면 혹 유리하더라도 아사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임진왜란을 당한 조선의 꼬라지를 보고 유언회 말고도 명나라에서 온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이 지경이 된 원인을 각자 진단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내용과 개선 방향은 비슷했는데요. 이들은 일관되게
왕인 선조의 정치적 잘못을 비판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관성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건지 전혀 실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죠. 혹자는 말하기를 왕이 사소한 유흥에 빠지고 소인들을 믿어 백성을 돌보지 않으며 군비를 닦지 않아 스스로 적의 침입을 초래했다 하니 이 당시 조선은 태평시대가 오래 계속되어 군대는 전쟁을 이기지 않은 데다가 이연 또한 유흥에 빠져 방비를 게을리하였다. 오랜 평화 속에서 조선의 군신들이 연락을 일삼고 무비를 금기시했다. 조선은 면적이 넓고 경제력이 부유하지만 평화가 오래 이어져 긴장이 풀어져서 전투를 익히지 않고 왕이 술 마시는 데만 몰두하여 나라를 망쳤다. 외적이 나온 것은 외적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 나라 군신들이 끌어들이는 짓을 했기 때문이지만 또 현명한 신하를 친근히 하고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를 배척함은 곧 오늘날의 시급한 일이다. 국왕께서 스스로 거행하지 못하면 내가 마땅히 처치하겠다. 이 기록들을 풀어서 말하면 선조가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고 잔치를 열었으며 국정을 살피지 않았고 주위엔 온통 간신들만 득을 댔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최대한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온갖 비위를 맞춰 굴욕을 참고 있던 선조마저 이건 아니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토로했었죠. 우리나라가 태만한 것이 습관이 되어 느슨하게 부진해진 나머지 온갖 일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으로서 나를 허물한다면 내가 진정 마음속으로 달갑게 여기겠지만 연락한다고 칭하며 사실 이외의 죄를 덧붙이기까지 하는 것은 죽어도 승복할 수 없다. 중국 관원의 책망이 날마다 이른다 해도 여기서는 대처할 형편이 못 되니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오직 죽고 싶을 뿐이다. 선조는 역대 조선의 왕들 중 최악의 순위 베스트 3에 꼽힐 만큼 한국인들에게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검소했고 근면성실했으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행적을 남겨 요즘엔 재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리 제3자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기록이라고 해도 명나라 사람들의 이 같은 수많은 지적은 명백한 오류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실상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된 이들의 기록 역시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더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서양의 문물을 배우지 않고 하멜 일행을 그저 구경거리나 유희로만 이용했다는 말도 다소 어폐가 있는데요. 물론 이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조선인들에게 과한 관심을 받았고 광대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군사적으로도 활용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효종의 명으로 훈련도감에 배속되어 군인이 되었죠. 그리고는 더 선진적인 대포나 조총 등의 무기 제작과 개량에 투입될 계획이었죠. 북벌을 추진할 당시 조선의 최우선 관심사는 서양 문물 전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기와 같은 군사적인 측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에 가까운 이들의 서울 생활 동안 정작 화포나 조총 등의 무기 제작에 활용되진 않았고 군인으로의 훈련이나 조선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교육을 받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하멜 본인의 기록이나 효종실록은 물론 승정원일기나 비변사 등록에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무기 사용은 가능한 반면 박영과는 다르게 제작에 관해선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닌가 추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멜 일행에는 천문 기술자나 창틀 기술자는 물론 대포 전문가 10명과 조총 전문가 1명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박영과 함께 무기를 제작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이들이 박영과 같은 훈련도감에 소속된 만큼 함께 제작에 투입됐지만 단순히 기록을 생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죠. 어쨌든 조선은 하멜 일행이 유배를 떠난 1년 뒤인 1656년에 결국 표류할 당시 가지고 왔던 신식 조총의 복제에 성공했고 홍위포의 자체 제작은 진작부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멜 일행의 군사적 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예능적인 측면만 크게 부각된 것은 관련된 기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선 정부는 이들에게 급료를 지급했고 군인 신분을 유지해 생계를 보장해 주었죠. 하지만 청나라 사신단 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인도주의적인 관점마저 약화되었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는데요. 이로 인해 민감한 시기에 외교 문제를 발생시키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처형까지 심각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종의 배려로 인해 목숨만은 건져 전라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유배 생활과 비슷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죠. 표류기에 나온 온갖 고생은 바로 이때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기존의 관점이나 설명처럼 유교 탈레반에 꽉 막힌 조선의 꼰대들이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은 배울 생각도 없이 기껏 찾아온 기회를 걷어차버렸다는 말은 이것 자체가 역사를 지금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재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이보다는 표류해온 외국인들에게 나름 온정을 베풀었고 당시 필요했던 군사기술을 배우려다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정치적 사건이 발생해 비극이 벌어졌다는 설명이 사실에 더 가까울 텐데요. 물론 하멜 일행의 돌발 행동은 절박한 사연이 있었고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하멜 일행의 처지는 자업자득의 결과였죠. 아무튼 앞서 소개했던 내용들 말고도 조선이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거나 승려들이 예전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썼지만 높은 탑을 만들다 붕괴된 이후 서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며 바벨탑에 관련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 등 곳곳에서 이런 식의 오류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하멜 표류기를 읽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어떤 식으로 오류가 들어갔는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하멜 표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있습니다. 관리들의 인품과 그들의 인사고과가 일치하는 점 등 신뢰할 만한 내용도 있지만 왜곡되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기록도 존재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곤란합니다. 물론 하멜 표류기가 조선 사회의 생생한 생활사를 다루고 있는 만큼 정사나 야사에서 기록하지 못한 진짜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혹은 전반적인 당시 조선 사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상간벽지에서 우연히 하멜이 목격한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인조 26년의 기록을 보면 톱질과 관련한 매우 잔인한 고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하멜의 기록을 완전히 거짓말로 치부할 수는 없죠. 이때 원준이 음주경감으로 있었다. 그 백성과 원한을 가진 집에서 은밀히 염원준에게 그 백성을 강도라고 무고하였다. 원준이 그 백성 부자와 몇 사람을 체포하고 또 강도의 작물을 찾아내 조사하였으나 백성이 자복하지 않았다. 원준이 공을 세우기 위해 자복을 받아내고자 잔혹한 형신을 가하였으나 백성은 원통하다고 하였다. 이에 칼날로 그의 양쪽 정강이를 뚫고 큰 새끼줄을 뺀 다음 두 군졸로 하여금 톱질하듯이 서로 잡아당기게 하니 백성이 그 혹독함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복하였다. 이에 원준이 드디어 그 공으로 통정의 품계로 뛰어오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록을 감안하더라도 교차 검증이 되지 않는 하멜 표류기만의 유일하면서 기이한 내용들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더더욱 조심해서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